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격돌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론 이거 정말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선관위가 또 브레이크를 팍 걸어버립니다. 이게 그 사안이 합헌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현재 무효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만한 이야기가 돼버리죠. 국민투표가. 지금 민주당이 국회 법사에서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서 오늘 현재 여야는 극한 충돌 상황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버리겠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버리면 따로 비용 들어갈 것도 별로 없고 인쇄비만 있으면 되니까 끝내주죠. 그렇게 하면 국민이 결정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세상에 브레이크를 팍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또는 국민들은 의외의 복병을 확 만나버린 셈인데 이것 역시 어떻게 타고 넘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기자들한테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 당선인한테까지는 안 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야 하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버리면 큰 돈 안 들이고 큰 비용 안 들이고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중재안을 합의했는데 파기했다는 그것을 명분으로 걸면서 지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가가지고 본회의를 덜컥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더 이상 물러설 때는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해봤자 저쪽 살라미 전법에 의해서 또 회기 쪼개기로 따박따박 회기를 끊어버리면 이것 또한 대책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내일 모레 검찰청법 그리고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을 순차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두 법안을 각각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요게 청와대에 가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5월 3일이니까 그때까지만 하면 된다 이거죠. 어쨌든 글로 끌고 간다. 박 의장은 오늘 이례적으로 본회의 소집을 하기 전에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믿는다 하면서 합의를 해준 국민의힘 권성동한테 덤태기를 팍 뒤집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성동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냐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명분이 이쪽에 있었는데 명분을 다 쥐고도 이걸 합의해주는 통에 국민의힘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놓치고 명분까지 놓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국민투표론입니다. 국민투표론은 헌법상으로 볼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못한다 뭐 상권분립이 어쩌고 하는데 헌법제 72조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논리가 명분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해요. 자, 국회의원 같은 특정 소수가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청와대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죠.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를 국민한테 직접 물어본다면은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고를 떠나서 문재인은 절대로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국민한테 직접 물어보자.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장제원은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 이러자 민주당 측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것을 윤호중이 말을 제가 8개로 문단을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엉터리예요. 완전 엉터리예요. 윤호중이 이렇게 얘기하죠. 헌법상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하거나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했나. 지금 이 법안은요, 소수 1% 내지 0.1%를 위해서 국민 99% 내지 국민 99.9%의 이익을 내팽개치는, 이게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기 때문에 국가 안위가 바로 국민 안위고 국민 안위를 생각할 때 합헌적이에요. 헌법에 떨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윤호중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는 것이 국가 안위의 문제냐 외교 통일의 문제냐 이렇게 묻는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는 겁니까? 그러면 OECD가 전 세계 38개국이 모인,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그런 선진국의 모임인 OECD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검사들이 왜 대한민국에 와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증언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OECD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전 세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국민을 향해서 윤호중은 사기를 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청와대 20명, 이거는 이미 양향자 의원이 미리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건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는 거랍니다. 제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찰 제도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서 국민 99.9%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법임에도 불구하고 윤호중은 계속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법을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혹세무민이 뭡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죠. 지금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걸로 국민 99.9% 프랑스 대혁명 때 인류가 왕의 특권으로부터 빼앗아낸, 쟁취해낸 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그 시절로, 왕권 시대로 특별 소수를 위한 그런 시대로 돌려내자는 것이 윤호중의 법안인데, 그것이 윤호중이 노리는 것인데, 그것이 검수완박인데, 이렇게 혹세무민을 자기가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혹세무민 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양심,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소양조차도 내팽개치는 사람들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의 국민투표 주장에 참 기가 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아는 헌법은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 박홍근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범죄인 중에서요 아주 질이 나쁜 범죄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범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즉 도둑을 잡는 법을, 포졸이 도둑을 수사할 수 있는 법을 없애버리면 도둑은 산다 이거죠. 자기들 도둑질 해버리는 것은 포졸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법을 만드니까, 포졸의 수사권을 빼앗아버리니까. 경찰의 수사권은요 왕권 시대부터 다 내려오던 특권 소수의 이익이었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검찰 제도를 만들면서 국민한테, 국민의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를 적어도 지휘는 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저거 마음대로 수사 못하도록 말리는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이룩한 성과예요. 그러면서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헌법상 투표 요건에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제안한다고 해도 국민투표 표결 자체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2014년도에 제외 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제외 국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항이에요. 이에 따라서 국민투표법 자체도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니까 국민투표법 그 자체도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문재인이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추진했을 때도 중앙선관위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 문제를 바로잡고 나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걸 선관위가 다시 들고 나와요. 그걸 선관위가 다시 들고 나오면서 이 국민투표를 못하게 말려버리는 겁니다. 이야, 윤석열 당선인 측이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은 민주당이 또 이 법 개정에 이 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법은 없나? 도저히 방법은 없나? 방법은 지금 딱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민주당이 검수 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그 법 자체의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수사의 필요성과 검수 완박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온 대검찰청이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덜컥 돼버릴 경우 법 시행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분야죠. 이게 여기에다가 희망을 이제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현재 대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팀을 구성하고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팀을 따로따로 두고 두 팀을 지금 가동시키면서 검수 완박 법안이 설령 이것이 국회를 통과가 제도권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서 즉 가처분을 해서 법안이 일단 시행을 못하도록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래서 그 다음에 본안심판대까지 가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내자는 전략을 지금 검찰은 수립하고 있어요. 검찰이 볼 때는 이 법안은 다분히 위헌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뿐입니까? 국민이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봐도 이 법은 말도 안 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헌성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더 위헌이냐?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 절차상 위헌성. 이 절차상 위헌성은 뭐냐? 원래 모든 법안을 통과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죠. 법사위에서 제대로 이게 통과가 안 될 때는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야당은 만들어라 하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 안건조정소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안건조정소위는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3분의 2가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 3명, 야당 3명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소속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 무소속 한 사람이 양향자 의원이었죠.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이건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그러면 민주당 큰일 났죠. 그러면 3분의 2가 안 되네. 6명 중에 3명, 6명 중에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3분의 2, 즉 4표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졸지에 민주당에서 한 사람이 탈당을 해가 아주 고의적으로 무소속이 되어버립니다. 의도적 무소속. 갑자기 민형배라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무소속이 돼가지고 이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절차상 위헌성이 너무 커서 이 법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 것은 본안심사에서 따지고 본다 하더라도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도 위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간다는 건데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국회나 정부 등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서 말자 청구할 수가 있죠. 또 헌재가 선고할 때까지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즉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만 인용돼도 이 법은 일단 시행은 말릴 수가 있죠. 이게 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거나 말거나 헷갈리거나 말거나 검찰의 시도 역시도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해요. 기다려 볼 만은 하죠. 일단 국민투표가 무력하게 생겼으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일단 국민투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수단, 즉 국민투표법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가지고 위헌사항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은 국회가 이 법을 제대로 정상화시키면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 법을 정상화시킬 택이 없죠. 그럴 리가 없으니까 국민투표는 일단 물 건너 갔다고 본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검찰밖에 기댈 데가 없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법이고 나발이고 국민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보장하고 있는 국민저항권이라는 거예요. 국민저항권은 합법이에요. 법상으로 합법이에요.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고 해서 잡아가라 이런 건 없어요. 다만 그 시위나 집회의 성격이 과격하고 이렇게 될 때 잡혀갈 수는 있는데, 저도 갔다 왔고, 그런데 그 국민저항권이 정당하다면 하는 조건이죠. 정당하다면 망설일 필요 없어요. 이건요,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네들은 계속 촛불 집회니 뭐니 좌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해도 좌파 지지 집회가 더 강하겠지,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집회든 뭐든 이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요, 진실 알리기만 제대로 되면 좌파 우파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9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4.19가 아니고는 해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해법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꿈 깨세요. 이건 해법이 없어요. 제2의 4.19 국민저항권 말고는 해법이 없고, 거기다가 이거는 좌우를 가리지 말아야 된다. 즉 좌파들이 계속 문재인만 구하면 되겠지, 이재명만 구하면 되겠지, 그런 계제가 아니다. 0.1%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99.9%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이를테면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경찰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그 위에 있는 검사한테 한 번 더 스크리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경찰선에서 끝내라. 경찰선에서 모든 걸 끝내고 검찰한테는 수사 보완권 정도만, 그러니까 수사 보완권이 뭡니까? 이점이 부족하니까 보완 수사를 하세요, 이 정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경찰이 무시해버리면 땡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연애 사건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 국민은 호소할 데도 없어요. 99.9%의 국민은 이제는 경찰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경찰은 100% 부패하게 되어 있고요.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외압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검찰은 안 되면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 하면 돼요. 경찰은 바로 백수가 되죠. 잘리기 싫습니다. 바로 백수가 되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이에요. 그러면은 그 경찰한테 국민의 재산권, 생명권, 모든 걸 다 맡기고, 거기다가 영화 같은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찰한테는 경찰과 조폭이 짜고 이렇게 저렇게 해먹고, 그거 누가 단속해요?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는 데서 그런 사건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이상하다 하고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는 법에 의하면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요, 바로 다른 범죄, 동종 범죄가 옆에서 발견돼도 수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사범이 잡혔습니다. 마약법 위반이죠. 그럼 검찰에 올라가서 마약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마약범한테서 살인사건이 발견됩니다. 검찰은요, 이 살인사건 수사 못하게 됐습니다. 마약법만 가지고 기소하는 걸로 끝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법이 그런 법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법을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거 국민 저항권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 우파 없이 다 같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은 얘들은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무시무시한 나라가 열릴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